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토익 시험지에 필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물론 이게 안내 방송에는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 씁니다. 공공연하게. 이유는 글쎄요. 다시 걷어가긴 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RC 항상 시간이 부족한데 파트 6, 7, 5 중에 무엇을 먼저 푸는 게 좋나요? 이거는 사실 본인이 토익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즉, 한 파트 7 단일 지문까지 좀 공부가 된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5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혹은 토익 공부가 좀 되신 분들, 좀 몇 달치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5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7의 단일 지문을 한 3개 정도 푼 다음에 6 푸는 거를 추천드리기도 해요.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5를 자신 있게 딱 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7 먼저 푸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5 먼저 푸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5를 다 풀고 5, 6를 다 풀어요. 그 다음에 2중, 3중을 조금 풀고 그 다음에 단일 지문으로 넘어와요. 일단 순서대로 풀고요. 네. 그 다음에 파트 5, 6 전체는 몇 분 안에 풀어야 7을 수월하게 푸나요?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파트 1에서 디렉션 부분이 1분 30초 나오거든요. 1분 30초가 나오면 보통 그때 101번부터 한 105번까지는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혹은 101번부터 108번 중에서 문법 부분을 먼저 풀어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그렇게 1분 30초를 감안을 하고 파트 5는 11분 안에 풀고요. 파트 6는 한 지문당 3분에서 4분. 총 4개잖아요. 총 4개인데 한 지문당 3분에서 4분 정도 할애를 하면 좋아요. 그리고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단일 지문도 문제가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 7의 뭐 단일 지문은 이 정도 안에 풀어야 된다.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파트 5는 보통 11분에서 진짜 많이 간다 하더라도 15분 안에는 진짜 15분도 너무 많이 봐준 건지만 15분 안에는 푸셔야 되고 파트 6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 4분 안에 풉니다. 파트 5, 6 오답노트 방법 같은 경우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정답인지는 답지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요. 파트 5에서 내가 왜 그 정답을 선택했는지를 먼저 적으세요. 나는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라서 3번이 아니죠. C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적고 하지만 이거는 이거라서 이게 정답이다. 를 적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블랭크 앞뒤를 자세히 볼 것이다. 혹은 형용사 문제라도 분사를 한 번 더 확인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적어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왜 이걸 정답으로 선택했는지를 먼저 적고 그런데 이게 왜 정답인지를 답지를 참고해서 적은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풀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문제를 볼 것이다까지 이렇게 3단계를 차근차근히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오답 노트는. 파트 6도 똑같아요. 파트 6도 문법 문제는 문법 문제대로, 해석 문제는 해석 문제대로. 파트 6의 문법 문제는 이 부분을 봐서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가 나와야 되고 파트 6의 해석 문제는 요 단어 때문에 요 단어가 정답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이건 파트 5에서도 똑같아요. 요 흐름은. 그다음에 파트 6의 문장을 삽입하는 문제 있죠?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다뤄줬어요. 앞에 핵심, 뒤에 핵심. 그래서 요 4개 중에서 선지 4개 중에서 2개가 소거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다뤄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익 수업을 방학 때만 해야 할 것 같은데 4학년 졸업하고 쭉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방학 때 잠깐씩 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방학 때 잠깐씩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언어는요 좀 꾸준히 해야 돼요. 물론 4학년 졸업하고 쭉 하면 쭉 할 것 같은데 절대 쭉 못해요. 왜냐면 취업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준비, 자소서 준비, 기업 분석 준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토익 수업을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많은 수강생들 중에서 이렇게 졸업하고 집중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방학 때만 깨작깨작 하더라도 방학 때 적어도 이제 이번 달 수강하신 분들은 적어도 1200자 공부하셨죠? 문제집 한 권 떼셨죠? 기출 문제집도 떼셨죠?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시작할 때는 리뷰의 느낌이잖아요. 약간 리뷰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느낌이기 때문에 방학 때 시간 나실 때 깨작깨작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또 볼게요. IC 파트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정시간이 없어서 급하면 어떤 파트 먼저 풀어야 하나요? 우선 파트 5 먼저 푸시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저희 수업 들은 학생들은 파트 5를 어떻게 빠르게 푸는지 핵심 찾는 연습을 계속 한 달 동안 훈련했잖아요. 파트 5를 먼저 푸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파트 6, 그다음에 파트 7의 단일 지문, 그 다음에 2중 3중 지문을 여러분 사실 연계 문제가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밖에 없어요. 파트 2중 지문, 3중 지문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단일 지문처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according to memo, 뭐 based on article 이런 식으로 나오면 article만 보면 되고 메모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단일 지문처럼 풀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정 시간이 없을 때 2중 3중 풀 시간이 없을 때는 그런 문제들만 뽑아서 먼저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입시를 해요. 입시를 하면은 쭉 기다렸다가 OT를 합니다. OT가 뭐예요? 하면은 그 단어랜다. 그 OMR 카드처럼 보여주면 이제 이름을 적어요. 이름 마킹하고 그다음에 이름 적고 그다음에 무슨 설문조사도 좀 하고 막 이런 시간이 이제 거의 한 30분 걸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 시작을 RC 하고 LC 먼저 하죠. 리스닝 먼저 한 다음에 다 같이 RC 시작해서 정시에 끝나요. 먼저 끝나도 나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퇴실하게 됩니다. 마킹은 어떻게 하나요? 마킹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연필로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답지에는 연필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마킹하고 파트 2부터 4까지는 다 푸신 다음에 마킹하세요. 파트 5는 왔다 갔다 하셔도 좋지만 파트 5 같은 경우는 딱 집중력 있게 딱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집중력 있게 딱 하고 그 다음에 마킹하시고요. 6도 다 풀고 마킹하시고 저는 파트 7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마킹해요. 파트 7부터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문 풀고 마킹하고 지문 풀고 마킹하고 이렇게 합니다. 끝나면 먼저 제출 안 하고 나가나요? 아니요. 다 같이 동시 퇴실입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손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고사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손 들고 나갈 때 밖에 복도에 그 감독위원이 있으면 같이 화장실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는 혼자 갔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시간 분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본인이 어떤 파트가 자신 있는지를 그래도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다 자신 없는데요. 그런데 남들도 다 자신 없어요. 그래도 내가 이 파트만큼은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서 이 파트만큼은 제대로 풀겠다 하는 거를 다짐을 하고 들어가셔야죠.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어느 파트 먼저 확실하게 풀지 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파트 먼저 정확하게 푸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를 풀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겠죠. 빨리 풀고 나올 거면 그건 찍는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내가 정확하게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 파트를 만드셔야 돼요. 물론 다 잘 풀어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파트 5, 6만큼은 어느 정도 정답률 마이너스 몇 개까지는 만들겠다. 이런 다짐은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분배가 들어가셔야 돼요. 파트 7 같은 경우에도 시간 분배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죠. 내가 147번부터 175번까지 즉 단일 지문에서 마이너스 5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제서야 시간 분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분배 하시기 전에 정답률을 정확하게 올리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